스펙이라는 거. 스펙이 뭐예요? 스펙. 인턴, 경력. 어학연수. 웬일이야, 토익 안 나오네?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스펙은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대기업 자체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흡을 맞춰서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 통일성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치적인 거,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원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스펙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열정이나 패기를 원하죠. 그런데 제일 재밌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대기업 가가지고 제가 스펙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 중소기업 가서 뭐라 그래? 내가 스펙이 이렇게 높은데 내가 이런 데나 다닌 사람이 아니야. 그래 너는 갈 데가 없지 그러면 항상. 근데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이러지 않는 세상.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세상. 그래? 역사적으로 정말 평등했던 세상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어느 시대? 선사시대? 그럼 우리 선사시대처럼 살까요?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어느 시대나 완전히 평등한 시대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너무 평등하지 않고 기회가 오지 않고 불공평하기 때문에 난 못 살겠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우리 쌍놈으로 태어났으면 다 같이 죽었었나? 중세시대에 노예로 태어났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가 두 사람만 모여도 리더와 팔로워가 나누어져요. 이런 사람의 기본 욕구예요. 지배욕.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학점, 토익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좋겠죠. 없어지면 또 다른 잣대가 생길 뿐이라고 난 생각해요. 난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잣대도 내 마음에 안 들 것이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스펙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스펙을 보는 건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보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 넘어가셔야지 그 다음에 기회라는 게 있는 게 되는 거고. 내가 일단 어느 분야를 가야 돼서 무슨 스펙이 필요한가. 그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소기업은 이게 토익 990에 명문대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안 받아요. 왜? 그걸 오버 퀄리파이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퀄리피케이션이 높으면 분명히 이직을 해요. 거길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스펙이라는 것도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정형화돼서 남들 하는 걸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펙에는 사실은 이렇게 종이로 하는, 그러니까 머리, 토익, 학점 이런 게 있고 몸으로 하는 거. 뭐 인턴, 공모전 이런 몸으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인지 그것부터 선택하세요. 머리로 할 거예요, 몸으로 할 거예요. 지금 그것도 선택 안 하셨잖아요. 막연한 거잖아. 실패를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하려면 독하게 하시고요. 그걸 나중에라도 뒤집을 수 있게 놔두셔야 되는데 취미도 하다 말아요. 옆에서 보고 3개월 있으면 좋아하는 게 바뀌어. 좋아하는 가수도 바뀌고 좋아하는 노래도 바뀌고 취미도 바뀌고. 그런데 모든 독학의 끝을 한번 본 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좀 써먹게 돼요. 김광현 씨. 아, 예, 예. 공모전 40관 상금만 무려 7천만 원. 수많은 공모전 경험으로 연매출 150억. 컨설팅 전문업체 CEO로 성공. 스펙의 종결자 공모전의 달인 김광현. 공모전에 40번 입상을 했고 그동안 모인 대학생활 동안 모인 상금만 7천만 원. 네. 우리 후배들 지금 뭐 공모전도 고민 많이 하고 스펙도 고민 많이 하고. 근데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작년 하반기 때 나온 대기업 스펙 기준을 보시면 그게 이제 뭐 학점은 3.8에 그다음에 뭐 어학 점수는 뭐 한 870점에 자격증 한두 개, 뭐 공모전 수상 경력 한두 개. 사실 그거를 쌓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평균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뭔가 남들과는 다른, 저도 사실 운동을 했을 때는 그냥 무식한 거친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고 게임을 할 때는 부모님이 또 되게 많이 걱정을 하셨던. 근데 지금은 용돈을 많이 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자기만의 하나의 뭔가 이야기거리, 뭐 그게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분명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미친 듯이 게임만 했다가 정말 PC방에서 백수 되면 어떡해. 공모전을 했는데 출두갑도 안 되면 어떡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이 불확실의 가능성이 더 많을까? 아니면 대기업 공사 그 긴 줄 끝에 서서
내 순서가 오기까지를 기다리면서 늙어가는 게 더 위험할까? 나는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 몫이라고 생각해요. 위험하긴 둘 다 위험해요. 그 긴 공사 끝 거기에 그렇게 미련하고 착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내 순서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도 위험 부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움직이고 그런데 움직이는 게 또 결과가 안 날 수도 있고 그것도 위험 부담이에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나한테 확실한 답을 주세요.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주세요. 그건 본인이 확실해져야 나오는 거예요. 확실한 미래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확실한 나한테서 와요.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누구도 너 그거 한번 해봐. 그럼 잘 될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해줬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확신은 없이 얘기하신 거예요. 안정적이기 위해서 대기업을 간다. 난 그게 참 아이러니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게 될 확률이 내가 봤을 땐 더 없어 보여요. 이런 희소성을 가진 직업보다 그 대기업 줄 끝에 서서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강남구시?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연봉이 억대죠? 네. 예. 고졸 출신 학력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영업력과 팀 관리 능력으로 21세 소셜 커머스 기업의 최연소 팀장, 21세 글로벌 기업의 억대 연봉 최연소 임원 역임, 스펙이 아닌 스토리로 이룬 성공 실화의 주인공 강남구. 맨 처음에 시작을 영업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제가 뭐 프로그램 전공도 안 했고 뭐 디자인도 전공한 것도 아니어서 할 수 있는 게 영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을 시작을 했죠. 그 영업이란 게 내가 듣기로는 뭐 일일이 다 쫓아냈다면서요, 계속. 네, 그 영업이 뭐냐면 그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을 직접 방문을 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방문 판매랑 똑같아요. 직접 방문해서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러이러한 기업이 있는데 이런 마케팅 채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다 설득을 하러 다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 60군데 한 계약을 따기 위해서 한 가게를 100번, 120번씩 찾아가면 그렇게 한 달을 찾아가요. 아침, 점심, 미안해서라도 저녁. 해주겠다. 네. 100번을 오면. 어. 그렇게 해가지고 영업을 네,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을 안 가겠다고 먼저 생각을 했어요? 네. 왜? 남들 다 가잖아.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거든요. 아, 뭐, 나도 시집 안 간 거 아니고 못 간 거. 아, 못 간 거 아니고 안 간 거야. 아, 못 간 거예요? 네. 아, 안 간 거, 안 간 거. 자, 그런데 계속 네. 얘기해보세요. 응.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네. 그 학생회장 선거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학생회장 모범생이 돼야 됐었거든요. 근데 왠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학생회장이 됐죠. 결국에 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뒀었는데 물어봤어요. 너는 그 왜 대학 가냐? 그리고 넌 무슨 과를 갈 거냐? 그러니까 친구가 점수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대학 진학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자 이래서 그냥 안 갔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어요. 네. 난 이 말이 되게 좋아요. 사람의 시작은 나는 그렇게 믿거든요. 정말 유치한 데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기분 나빴던 거, 내가 자존심 상했던 거, 그거를 끌어낼 수 있으면 되는데 묻어간단 말이야. 그래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맨날. 대학을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후회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거나 대기업 스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나라면 요각도를 한번 보겠어요.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 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 먼저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렇지. 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고 전공도 없고 스펙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면 공부를 하고 이걸로 인해서 뭘 얻을지를 자꾸 고민하다 보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뭘 먼저 해야 돼요?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잘하는 거 먼저 해요. 잘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스펙이 먼저냐 하고 싶은 일이 먼저냐. 지금 뒤집어졌죠? 여러분들은 취업의 직종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단 대기업이나 공사쯤 가지 않을까라는 전제하에 거기서 스펙을 먼저 해놓고 나서 하려니까 고민도 구체적이지 않고 노력도 구체적이지 않고 스펙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기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살리고 싶은 것들 그리고 업종별로 요구하는 스펙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강의하고 책 쓰고 그랬을 때 어떤 기자분이 오셨어요. 여성 잡지인데 여성 잡지에 다 여자 기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남자 기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방송에서 보시는 건 뭐 제가 엄청나게 지금 가꾸고 꾸미고 광내고 이러고서 나와서 이렇게 이 정도면 노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강의실에 와서 보시면 거의 생얼이에요. 제가 생얼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옷도 트레이닝복 입고 강의하는 날도 많고 그래요. 그분이 그 상태에서 저를 보신 거예요. 딱 처음에 날 보더니 이러고 쳐다봐요. 인사도 안 해, 나한테. 그냥 이러고 쳐다봐요.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기대한 거랑 굉장히 다르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기대했는데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런 걸 기대하셨대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어. 그러니까 유학도 하고 외국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랬으니까 뭔가 자유롭고 세련되고 국제적인 감각 막 이런 걸 기대했는데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머리 모자 눌러 쓰고 트레이닝 바지 입고 이런 거 나타났으니까 자기 기대한 거랑 너무 다르다. 실제로 보니까 성공에 집착하고 일에 쩌들고 이런 사람처럼 보인다. 하나도 자유롭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자유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집시처럼 말 타고 돌아다니면 그게 자유겠네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자유인데요? 내 자유의 정의, 난 자유로워요. 내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했어요. 나보고 20대, 30대를 다시 돌아가고 싶냐? 난 안 돌아가고 싶어.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걸 다시 살 자신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다시 했을 때 내가 이만한 결과를 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난 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 내가 내 20대로부터 자유롭고 내가 내 직업으로부터 자유롭고 강사? 내가 은퇴를 하면 강사라는 직업이 그립겠죠. 하지만 다시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요 상태로 유지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요 좋았던 여기까지. 여기서도 항상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끝까지 내가 이 모습을 완성도 있게 끝내야겠다. 그래서 내가 돌아봤을 때 나로부터 자유로워야겠다.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걸 빨리 하시는 것도 하나의 자유로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안 하려면 아싸라게 하지 마시든지. 어설프게 껴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신 거죠. 고민이란 건 물론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제일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왕년에는 뭐 어땠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증명할 길은 없고 그죠? 그 애들 몇몇 데리고 그 앞에서 그렇게 자랑이 하고 싶을까? 다시 한 번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원래 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다. 난 원래 엄청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시다는 얘기예요. 미련이 많이 남아있고 그게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고 나를 내 인생을 얼룩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가장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그거에서 결정을 빨리 해주는 거예요. 할 거면 빨리 해서 끝을 내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든지. 그러지 못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하지 않은가. 어떤 분들은 제가 성공한 스타 강사, 어떤 분들한테는 CEO, 어떤 분들한테는 교수, 라디오 DJ, 작가, 많은 타이틀이 있어요. 그런데 너의 정체성은 뭐냐?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일개 영어 강사예요. 거기가 내 출발점이에요. 그 출발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거기서의 성공이. 그 다음부터는 그 작은 증명이 그 다음부터 기회를 갖다 주거든요. 작가로의 기회, 책을 써볼 기회. 가장 힘든 건 평범한 거. 평범한 걸 흔치 않게 잘하는 거. 거기서 인정을 받고 다음 기회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 의미 있는 그 출발점을 만나시고 그거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거기서부터 차분히 그리고 작은 노력, 출발 차근차근 해나가셔서 부족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첫 출발에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얘기였으면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한 모험가 특집 25살 극진 마라토너 윤승철 세계 4대 극진 마라톤 그랜드슬램 격파 식지 않는 젊은 패기 IT 정글에서의 리얼 생존법 세계 IT 기업 절대 지존 정세주 장난 아닌데 오늘 대박입니다. 극한의 즐거움 스타 특강쇼 다음 주 금요일 많은 시청 바랍니다.